새벽 3시 서울 구석진 골목의 허름한 원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이도현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탁자 위엔 권총 한 자루와 피 묻은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도현 형사님, 아니지. 이제 형사도 아니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 도현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낮게 대답했다. 용건만 말해. 동대문 창고 오늘 밤 10시. 물건 찾아주면 1,000만 원이야. 어때, 할만하지?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소주병을 들이켰다. 쓰디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이미 감정 따윈 다 죽어버린 지 오래였다. 5년 전 그는 강력계 최고의 형사였다. 검거율 98%, 조폭들도 그의 이름만 들으면 떨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 아니 배신이 모든 걸 망쳤다. 믿었던 선배 형사 박재훈이 그를 마약 비리 사건에 엮어버렸다. 증거는 조작됐고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도현, 넌 이제 끝이야. 내부 조사를 받던 날 박재훈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 도현은 그날 배지를 던지고 경찰서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밤 10시 동대문 폐창고. 도현은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그곳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을 꽂고 안으로 들어섰다. 왔구만. 선글라스를 낀 건달 2명이 그를 맞았다. 뒤편엔 마약 거래상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물건은? 먼저 돈부터. 도현은 가방을 던졌다. 1,000만 원이 든 가방. 건달이 돈을 확인하는 사이 도현의 눈이 창고 구석을 훑쳤다. 철제 컨테이너 쌓인 박스들, 그리고 묶여있는 한 남자. 피투성이었다. 저 새끼 좀 조용히 시켜줘. 계속 떠들어대서 미치겠어. 건달이 남자를 발로 찼다. 도현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때는 이런 놈들을 잡아넣는 게 그의 일이었다. 지금은 이런 놈들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물건은 강남 클럽에 있어. 사장실 금고 안. 비밀번호는 0423. 확실해? 내 목숨 걸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곤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묶인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총성. 남자의 비명이 멈췄다. 도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나섰다. 귓가엔 여전히 총소리가 울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 도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엔 생기가 없었다. 이게 정말 자신인가? 한때 정의를 외치던 그 형사가. 씨발. 도현은 거울에 주먹을 내리쳤다. 금이 갔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통증 따윈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다. 탁자 위 권총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 도현은 탄창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인생이지 뭐.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노크 소리. 1번, 2번, 3번.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도현아, 나야.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5년 동안 잊으려 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도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녀가 서 있었다. 정하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현아, 하윤이 쓰러지듯 그의 품에 안겼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현은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갔다.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물 좀. 도연은 하윤을 침대에 눕히고 물을 떠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피로 범벅이었다. 왼쪽 어깨에 총상이 있었다. 관통상이었지만 출혈이 심했다. 구급차 불러야 해. 안 돼. 하윤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병원 가면 죽어. 그놈들이 경찰도 병원도 다 매수했어. 도연은 침착하게 구급상자를 꺼냈다. 5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응급처치는 형사 시절 셀 수 없이 했던 일이었다. 소독약을 부었다. 하윤이 신음을 삼켰다. 진정제는 없어. 참아. 거즈로 상처를 압박하고 붕대를 감았다. 다행히 총알은 관통했고 뼈는 멀쩡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 항생제 구해야 해. 기다려. 도연아, 하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나 갈 곳이 없었어. 너밖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5년 전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 하윤도 그를 떠났다. 더 이상 못 기다려. 미안해. 한 통의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 이후 연락이 끊겼고 도연은 그녀를 잊으려 했다. 아니, 잊은 척했다.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진광회 알아? 조폭 조직이잖아. 그래서 난 거기서 일했어. 자금 세탁 담당.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진광회. 서울 최대의 범죄 조직. 마약, 도박, 살인 청부까지 손대지 않는 게 없는 놈들. 보스는 강문혁이라는 사이코패스였다. 미쳤어? 넌 회계사였잖아. 돈이 필요했어.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병원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처음엔 그냥 장부 정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뭘 봤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 진짜 장부. 마약 거래 내역, 돈 흐름, 거래처 전부 다. 정치인들, 경찰 간부들, 재벌 2세들까지. 전부 그놈들이랑 한통속이었어.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경찰 간부.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박재훈도 그 안에 있을까? 그 장부 어디 있어? USB에 담아서 숨겼어. 안전한 곳에. 어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신촌역 3번 출구 앞 꽃집. 사장 이름은 김순애. 내 고등학교 은사님이야. 거기 화분 밑에. 갑자기 현관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따고 있었다. 도연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다. 침대 밑으로. 하윤을 밀어넣고 도연은 문 옆에 섰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다.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다. 이도현, 누구야? 강문혁 사장님이 찾으셔. 관심 없어. 꺼져. 남자가 총을 겨눴다. 도연보다 0.3초 늦었다. 도연의 총구가 먼저 그의 이마를 향했다. 내 집에서 총 꺼내지 마. 예의가 없네. 이 새끼가. 퍽. 도연의 주먹이 남자의 턱을 강타했다.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총을 쏘려는 순간 도연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도연은 그의 머리를 벽에 쳐박았다. 두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엔 죽인다. 전에 도연은 남자들을 복도로 끌어냈다. 계단 아래로 굴렀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침대 밑에서 하윤이 기어 나왔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곧 더 많이 올 거야. 어떻게? 도연은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권총, 산탄총, 그리고 현금 뭉치가 있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하윤을 일으켰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살고 봐야지.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다. 도연은 하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었다. 그녀의 몸이 차가웠다. 도연아, 왜? 고마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품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그녀.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다시 한번 지옥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이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 하윤아. 응?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윤은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밤거리는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사냥이 시작됐다. 새벽 5시 영등포의 허름한 모텔. 도연은 창밖을 지켜보며 담배를 피웠다. 하윤은 침대에서 가까스로 잠들어 있었다. 상처는 응급처치로 막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도현. 잘 도망쳤더군. 역시 전설의 형사님이야. 낯선 목소리. 하지만 도연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문혁? 진광회의 보스? 용건만 말해. 정하윤. 그 여자 내놓으면 깨끗이 정리해주지. 어때? 거절.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미있는 놈이네. 좋아, 그럼 게임 하나 하자. 오늘 정오까지 그 여자 안 내놓으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는다. 협박? 경고야.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담배를 짓눌렀다. 협박 따윈 두렵지 않았다. 문제는 하윤이었다.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도연아, 하윤이 깨어났다. 열이 올랐는지 얼굴이 붉었다. 감염됐어. 병원 가야 해. 안 돼, 걔들이. 알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도연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연락이 끊겼지만 단 한 명,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최민수. 형사 시절 후배였던 최민수. 도연이 옷을 벗은 후에도 그만은 연락을 끊지 않았다. 지금은 서부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민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일이세요? 약 좀 구해줘. 항생제랑 진통제. 그리고 수액.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 1시간 안에 가능해? 알겠습니다. 장소는? 영등포역 3번 출구. 1시간 후. 통화를 끊고 도연은 하윤을 일으켰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정확히 1시간 후 영등포역 3번 출구. 최민수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도연은 골목 그늘에서 그를 지켜봤다. 혹시 미행이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형님, 고마워. 가방을 받아들고 도연은 돌아서려 했다. 최민수가 그의 팔을 잡았다. 형님 진광회 아시죠?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왜? 걔들이 형님 찾아다녀요. 서부서에도 협조 요청 들어왔고요. 뭐라던? 살인 청부업자 이도연이 조직원을 폭행했다고. 체포 협조 요청이요. 도연은 피식 웃었다. 역시 경찰까지 매수했구나. 민수야. 예, 나 믿어? 최민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형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고맙다.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할게. 도연은 쪽지를 건넸다. 신촌역 3번 출구 앞 꽃집.
거기서 화분 하나 가져와줘. 김순애 사장한테 정하윤이 보냈다고 하면 줄 거야. 화분요? 응.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어. 최민수는 쪽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위험해. 넌 그냥 이것만 해줘. 알겠습니다. 최민수가 떠나고 도연은 모텔로 돌아왔다. 하윤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서둘러 항생제를 주사하고 수액을 놨다. 천천히 하윤의 호흡이 안정됐다. 조금만 버텨. 곧 끝나.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였다. 도연은 창문으로 내다봤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모텔 앞에 섰다.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모두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젠장. 도연은 재빨리 산탄총을 집어들었다. 총알을 장전했다. 하윤을 욕실로 옮겼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도연아, 너무 많아. 괜찮아. 도연은 문 앞에 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첫 번째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도연의 산탄총이 불을 뿜었다. 쾅! 남자가 날아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쓰러졌다. 이 새끼. 네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도연은 총으로 막아내고 그의 명치에 무릎을 박았다. 남자가 쓰러졌다. 복도로 나섰다.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도연은 난간을 뛰어넘어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착지하며 굴러서 충격을 흡수했다. 형사 시절 배운 기술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던 남자들이 놀라 멈췄다. 도연은 그새 권총을 뽑아들었다. 도망쳐. 총성. 남자들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다. 비명이 터졌다. 도연은 죽이지 않았다. 아직은 정보가 필요했다. 강문혁 어디 있어? 말 안 해. 도연은 남자의 손가락을 밟았다. 뚝. 손가락이 꺾였다. 다시 묻는다. 어디 있어? 보르도 클럽. 강남? 응응. 도연은 남자를 밀쳤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엔 그들이 타고 온 차가 있었다. 열쇠는 시동에 꽂혀 있었다. 모텔로 돌아가 하윤을 안았다.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도연이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도연아, 왜? 너 변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봤다. 차갑고 날카롭고 살기 어린 눈. 5년 전 정의를 외치던 그 형사는 죽었다. 지금 운전대를 잡은 건 복수에 미친 짐승이었다. 보르도 클럽. 도연은 중얼거렸다. 강문역에 본 거지.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윤을 구하고 장부를 찾고 그리고 복수. 차는 밤거리를 가르며 강남을 향해 달렸다. 도연의 손이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피해 추적이 시작됐다. 강남 청담동 보르도 클럽. 겉보기엔 고급 나이트클럽이었지만 실상은 진광회의 본거지였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슈퍼카를 주차시키고 있었다. 도연은 골목 어둠 속에서 클럽을 관찰했다. 입구엔 덩치 큰 경비원 4명. 건물은 5층, 옥상까지 합치면 6층.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이야. 하윤은 차 안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약 덕분에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도연아, 그냥 경찰에. 경찰도 한통속이야. 민수 말 못 들었어? 체포 협조 요청 들어왔다고. 도연은 쌍안경으로 클럽 내부를 살폈다. 1층은 일반 손님들, 2층은 VIP룸. 문제는 3층부터였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수였다. 형님 화분 가져왔습니다. 어디야? 영등포역 근처 편의점. 30분 안에 간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윤을 봤다.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혼자 가지 마. 괜찮아. 도연은 권총을 허리에 꽂고 차에서 내렸다. 영등포까지는 40분 거리. 서둘러야 했다. 편의점 앞 최민수가 화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다육식물 화분이었다. 형님 이게 뭔데요? 도연은 화분을 뒤집었다. 바닥에 작은 지퍼백이 붙어 있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다. 이게. 형님 혹시 이거 진광에 관련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형님 이거 위험한 물건이에요. 서부서에 소문 돌아요. 진광애가 USB 하나 찾는다고 서울 전체를 뒤지고 있다고. 안에 뭐가 있는데? 장부. 그놈들 거래 내역 전부.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형님 이거 언론에 넘기면 그럴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도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민수야, 예, 이제 그만 빠져. 여기서부터는 내 일이야. 형님. 고마웠어. 도연은 돌아섰다. 최민수가 그의 뒤에서 외쳤다. 형님, 조심하세요. 강남으로 돌아왔을 때 밤 11시였다. 클럽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음악 소리가 거리까지 울렸다. 도연은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날짜, 거래처, 금액, 품목. 끝없이 이어지는 마약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처 이름들. 국회의원 박재훈. 도연의 손이 멈췄다. 박재훈. 자신을 배신한 그 선배. 국회의원이 됐구나. 당연히 진광의 돈으로. 더 스크롤을 내렸다. 경찰청 차장, 검사, 재벌 회장 아들, 연예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 썩은 새끼들. 도연의 분노가 치솟았다. 이 세상은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정이고 법이고 다 개소리였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그때 하윤이 신음했다. 괜찮아? 열이 다시 올라. 체온이 39도. 감염이 악화되고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했다. 젠장. 도연은 결심했다. 오늘 밤 끝장을 본다. 강문혁을 잡고 하윤을 병원에 데려가고 이 USB를 세상에 공개한다. 하윤, 2시간만 버텨. 알았지? 도연은 무기를 챙겼다. 권총 2자루, 예비 탄창 4개, 전술 라이프, 검은 후드를 뒤집어 썼다. 자정, 도연은 보르도 클럽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직원 출입구가 있었다. 담배 피우러 나온 종업원 한 명이 서 있었다. 불 좀 빌려줄래? 네. 라이터를 건네는 순간 도연의 손이 그의 목을 눌렀다. 조임술. 10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조용했다. 직원복을 입고 출입증을 빼앗았다. 문이 열렸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경비원 2명이 보였다. 야, 넌 누구야? 도연은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다. 한 명이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도연이 더 빨랐다. 권총으로 그의 손목을 쳤다. 총이 떨어졌다. 복도 끝문, 사장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도연은 권총을 들고 문을 발로 찼다. 넓은 사무실. 가죽 소파에 여러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들. 그리고 정면 책상에 앉은 사내. 강문혁. 손님이네. 강문혁이 웃었다. 40대 중반 말끔한 양복, 뒤로 넘긴 머리.
겉보기엔 사업가 같았지만 눈빛은 사이코패스 그 자체였다. 이도현 형사님, 아니 전 형사님. 환영해요. 도연은 총을 겨눴다. 하지만 소파에 앉은 남자들을 보고 멈췄다. 그중 한 명은 뉴스에서 본 국회의원, 또 한 명은 대기업 임원, 그리고 박재훈. 박재훈이었다. 5년 전 자신을 배신한 그 선배. 지금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도연아, 오랜만이네. 박재훈이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놀랐지? 나 출세했어. 너 덕분에. 도연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떨렸다. 이 썩은 새끼. 야야, 진정해. 여기서 쏘면 넌 끝이야. 강문혁이 손을 내저었다. 이도현. 딜 하나 하자. USB 내놓으면 정하윤 살려주지. 그리고 너도 살려줄게. 어때? 거절. 강하네. 좋아, 그럼 이건 어때? 강문혁이 손뼉을 쳤다. 연문이 열렸다. 남자 둘이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다. 최민수였다. 피투성이었다. 형님, 도연의 심장이 멈췄다. 이 친구 내 후배 맞지? 착하던데. 우리한테 협조 안 하더라고. 강문혁이 권총을 최민수의 머리에 댔다. 자, 마지막 기회야. USB 내놔. 안 그럼 이 친구 머리에 바람구멍 뚫린다. 도연의 이성이 끊어졌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다. 안에 있던 짐승이 깨어났다. 복수의 밤이 시작됐다. 형님 도망가세요. 최민수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강문혁의 총구가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다. 3초 준다. 하나, 도연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둘, USB를 꺼냈다. 셋. 잠깐. 도연이 USB를 들어 올렸다. 강문혁이 씩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리 던져. 도연은 USB를 던졌다. 강문혁이 받으려는 순간 도연의 몸이 움직였다. 탁자를 발로 차 날렸다. 탁자가 강문혁에게 날아갔다. 동시에 도연의 총이 불을 뿜었다. 탕탕탕. 천장의 전등이 깨졌다. 사무실이 어둠에 잠겼다. 비명이 터졌다. 이 새끼. 도연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형사 시절 야간 훈련으로 다진 감각. 총소리, 발소리, 호흡소리. 모든 게 들렸다. 첫 번째 경비원. 오른쪽 2시 방향. 도연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쓰러졌다. 두 번째. 왼쪽에서 총을 쏘려는 놈.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고 그의 얼굴에 개머리판을 박았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 불 켜. 불 켜라고. 강문혁의 목소리. 패닉 상태였다. 도연은 최민수가 있는 쪽으로 굴렀다. 손을 더듬어 찾았다. 민수야. 형님 괜찮아요, 어서. 밧줄을 끊었다. 최민수를 일으켰다. 나가. 계단으로. 형님은요? 할 일이 남았어. 최민수를 밀어냈다. 그때 비상등이 켜졌다. 희미한 붉은 빛. 사무실이 드러났다. 강문혁은 책상 뒤에 숨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박재훈과 다른 거물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도현. 강문혁이 소리쳤다. 넌 오늘 여기서 죽어. 경비원 5명이 일제히 총을 쐈다. 도연은 소파 뒤로 굴렀다. 총알이 소파를 뚫고 들어왔다. 솜이 터졌다. 도연은 재빨리 예비 탄창을 갈았다. 소파 모서리로 총을 내밀어 사격했다. 블라인드 샷. 운이 좋았다. 한 명 쓰러졌다. 측면으로 우회해. 이 멍청한 새끼들아. 강문혁의 명령. 경비원 둘이 양쪽에서 접근했다. 도연은 소파 밑을 굴렀다. 반대편으로 나왔다. 뒤에서 접근하던 경비원이 놀라 총을 돌렸다. 늦었다. 도연의 나이프가 그의 목을 그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나머지 경비원이 총을 쏘려 했지만 탄창이 비었다. 도연은 그의 얼굴에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쌌다. 쓰러졌다. 죽이지 않았다. 증인이 필요했다. 이제 남은 건 강문혁뿐. 도연은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총을 겨눈 채 강문혁, 나와. 미친 새끼. 책상 뒤에서 강문혁이 일어났다. 손엔 권총.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겁먹은 얼굴. 이도현 우리 거래하자. 돈 줄게. 얼마든지. 10억? 20억? 관심 없어. 그럼 뭘 원해? 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내 목숨. 강문혁이 총을 쏘려 했다. 도연이 더 빨랐다. 탕. 강문혁의 손목에 총알이 박혔다. 총이 떨어졌다. 도연은 강문혁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창문 쪽으로. 유리창을 깨고 그의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5층 높이. 아래는 아스팔트. 으악, 정하윤한테 뭘 했어? 쐈어. 그냥 쐈다고. 왜? 장부 때문에. 그 장부만 있으면 우린 끝장이야. 도연은 강문혁을 다시 안으로 던졌다.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장부 이미 폭사했어. 언론사 3곳에 예약 발송했고. 강문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너희는 끝났어. 도연은 총을 강문혁의 이마에 겨눴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잠깐만. 박재훈이 소리쳤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박재훈이 바들바들 떨며 손을 들고 있었다. 도연아, 이건 실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복직도 시켜주고. 닥쳐. 제발. 도연은 박재훈을 노려봤다. 5년 전 이 인간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도연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이 인간은 웃고 있었다. 박재훈. 응? 감옥에서 썩어. 도연은 다시 강문혁을 봤다. 강문혁이 마지막으로 웃었다. 피 묻은 웃음. 이도현 넌 결국 우리랑 똑같아. 살인자야. 도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 자신은 법도 정의도 아무것도 아닌 복수기였다. 하지만 그래. 나도 괴물이야.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강문혁의 이마가 아닌 어깨를 쌌다.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처럼 비겁하진 않아. 강문혁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피투성이가 된 사무실, 쓰러진 경비원들, 그리고 구석에 떨고 있는 거물들. 웃어봐. 내일 신문 일면 장식할 거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신고했나? 아니면 최민수가 불렀을 수도. 도연은 서둘러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창문으로 향했다. 비상계단이 있었다. 이도현, 넌 끝이야. 경찰이 널 잡을 거야. 박재훈의 목소리.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골목. 차가 있는 곳까지 200m. 경찰차가 앞쪽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뛰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에 도착했다. 하윤은 여전히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윤아 간다. 시동을 걸었다. 경찰차가 골목을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인도로 차를 몰았다. 펜스를 부수고 큰 길로 나갔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하윤이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 도연은 병원을 향해 달렸다. 100m의 보르도 클럽이 멀어졌다. 건물 창문에서 연기가 났다. 누군가 불을 질렀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도연은 하윤을 안고 뛰어들어갔다.
피범벅이 된 두 사람을 본 간호사들이 놀라 소리쳤다. 환자분이세요? 총상이에요. 어깨.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다. 하윤을 들것에 옮겼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실로 밀고 갔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다. 도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통증이 몰려왔다. 어깨, 옆구리, 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게.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수였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넌?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형님 뉴스 보셨어요? 아직. 보르도 클럽 화재 났대요. 사상자 다수. 강문혁은 중태고 국회의원이랑 재벌들 전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도연은 피식 웃었다. 잘 됐네. 형님 그런데 경찰이 형님 찾아요. 살인 미수 방화 조직폭력 여러 건. 전국에 수배령 떨어졌어요. 알아. 형님 민수야. 고마웠어. 이제 연락하지 마. 넌 내 길 가. 형님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USB를 꺼냈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이 안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들어 있었다. 복도 끝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도연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정수진. 형사 시절 자주 협력했던 기자였다. 여보세요? 수진 기자님. 이도현 형사님? 맞아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지금 전국에 수배 중이신 거 아세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USB 하나 보낼 거예요. 진광의 자금 세탁 장부. 정치인, 경찰, 재벌까지 다 들어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진짜예요? 네. 내일 아침 서울역 3번 출구 쓰레기통. 거기 테이프로 붙여둘게요. 형사님 이거 엄청난 특종인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정하윤이란 여자. 이번 사건 피해자예요. 그 사람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전 범죄자로 기록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대신 진실은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USB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다. 새벽 4시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다행히 총알이 관통했고 주요 혈관은 피했습니다. 감염도 항생제로 잡았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병실로 들어갔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살았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5년 전 이 손을 놓았을 때 다시는 잡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하윤아,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너 지킬 사람들 있어. 수진 기자가 도와줄 거고. 하윤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도연아, 응. 넌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 나? 감옥 가겠지. 당연하잖아. 안 돼. 하윤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다 내 잘못인데 내가 왜? 내 잘못 아니야. 이 썩은 세상 잘못이지.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마지막 키스. 행복해. 이번엔 제대로 살아. 도연아, 사랑했어. 도연은 일어섰다. 하윤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안 돼 가지 마. 미안. 문이 닫혔다. 복도에서 하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병원을 나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역으로 향했다.
USB를 쓰레기통에 테이프로 붙여뒀다. 정수진이 찾을 것이다. 경찰서 앞. 도연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마지막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쓰고 아팠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담배를 버렸다. 발로 밟아 껐다. 그리고 경찰서 문을 열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들이 일어섰다. 총을 겨눴다. 손 들어. 엎드려. 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을 뒤로 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3일 후 한국 사회는 뒤집혔다. 한국일보 일면. 진광의 마약 카르텔, 정재계 유착 드러나. 정수진 기자의 특종이었다. 국회의원 5명, 경찰 간부 3명, 재벌 2명 구속. 박재훈도 그 안에 있었다. TV 뉴스는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도연이란 이름은 범죄자로만 나왔다. 살인미수, 방화, 조직폭력. 징역 15년 구형. 서울구치소 독방. 도연은 창문 너머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 다시는 저 밑을 걸을 수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썩은 뿌리 몇 개는 뽑혔다. 하유는 살았다. 그걸로 됐다.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도연은 면회실로 갔다. 유리 너머 하윤이 앉아 있었다. 어깨엔 깁스.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왔어? 하윤이 울고 있었다. 도연아, 미안해.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15년이래, 너무 길어. 금방이야. 도연은 웃었다. 모범수 되면 10년. 그때 나오면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응, 약속해. 약속. 면회 시간이 끝났다. 하윤이 일어섰다. 유리에 손을 댔다. 도연도 손을 댔다. 닿지 않는 손. 기다릴게. 바보같이. 좋은 사람 만나. 싫어. 난 너만 있으면 돼. 하윤이 떠났다. 도연은 독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10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조금 이뤄졌다. 창문 너머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게. 도연은 피식 웃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썩어 있어. 눈을 감았다. 차갑고 어두운 독방.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며.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